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7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 2021년 10월 1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9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신축년 무술월 계사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계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개수 일간이 되겠고요.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술월에 이렇게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개수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한 글자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월지, 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 곳은 계절이면서 개수 일간이 태어난 배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떤 배경에 태어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태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데 태어나는 것인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회사를 갔는데 내 아는 동기 동창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를 이뻐해주는 직장 상사도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일을 할 때에도 큰 도움을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데 갔는데 내 사수가 잘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갈구기만 한다, 내지는 직장 상사가 계속 상사 갑질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엊그저께도 상담을 했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직장을 관뒀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경쟁도 치열하고 직장이라는 데가 솔직히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서로 우애 있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직장이라는 데가 또 서로 간에 무한 경쟁을 하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그나마 그런 환경인 곳에서도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데 어떤 배경이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 이 술월이라고 하는 환경적인 배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간 개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어저께 임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수라고 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오행이 있는데 이건 물의 기운이라고 하죠. 물의 기운. 근데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둘로 양수라고 하는 개념하고 또 뭘로 나누죠? 음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수가 되면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는 이 개라고 하는 그것도 임수 다음으로 오죠. 천간 10개 중에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9번째 천간, 그 다음에 이 개라고 하는 글자는 10번째 마지막 천간이 되면서 이 또한 오행으로는 수가 되는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단 임수가 양수라고 봤을 때 개수는 음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같은 물의 기운이라 하더라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성향이 달라지는데 어저께 임수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표현할 때 대해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대해수, 바다라든가 강호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특징 뭐라고 하죠? 임수하면 여러분들 이거는 꼭, 이 단어는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뭐냐? 임수의 특징, 충분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큰 파도가 일거나 큰 너울이 일거나 아니면 큰 쓰나미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임수가 왕하게 되면, 아니면 뚝이 터져서 물이 범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임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만큼 왕수, 큰 개념의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오늘 공부하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로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비나 이슬 같은 개념이죠. 이슬비 같은 개념이고요. 지상에 있을 땐 작은 옹달샘 같은 개념 내지는 작은 냇물 같은 것도 이렇게 개수로 볼 수 있죠. 정화수 같은 개념.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임수는 큰 바다, 강호수 같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인데, 개수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청징하다라고 하는, 청징한, 즉 맑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에 개수의 핵심이 있다. 임수는 왕이 있을 때 이 범람하는, 즉 충분하는 성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에 임수의 어떤 핵심이 있다라고 하면, 개수는 아무리 왕해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뭐 물이 범람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탁해지는 것, 탁수가 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것이 바로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물은 어떻게 됩니까? 옹달샘 같은 경우는 물이 계속 흘러 주어야지만 물이 썩지 않죠. 우리 그런 말 있죠.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물도 고여 있으면 이끼가 끼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임수라고 하는 큰 바다라든가 임수라고 하는 큰 강, 호수가 왜 물이 썩지 않냐면 큰 물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스스로 계속 움직이죠. 바다 같은 경우도 파도가 치고 너울이 치면서 계속 움직이게 되고요. 강이라든가 강 같은 경우 계속 흘러져 움직이면서 계속 흐르게 되죠. 그러니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정작용이 있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 썩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수는 작은 물은 흐르지 않고 옹달샘이 고여 있게 되면 금방 증발도 되고 금방 이끼가 끼고 해서 개수가 탁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는 계속 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수는 사시사철 인성인 금이 있어서 개수를 갖다 계속 생조해 주어야지만 물이 고이지 않고 흘러간다. 그래서 원원장류라고 해서 개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성이 있어가지고 인성이 있어서 계속 생조해 주어야지만 개수가 멈추지 않고 흘러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금왕절이 신유월의 월령 자체에서 신금 유금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금이 왕한 그런 때는 필요 없겠지만은 해자월 같이 개수일간이 왕한 경우에도 신금이라든가 특히 뭐 경금 같은 거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함, 청징함을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성 중에서도 양금인 경금이 있을 것이고 또 음금인 신금이 있을 것인데 개수가 좋아하는 것은 양금인 경금으로 생겨주기보다는 음금인 신금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선생님, 경금이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은 편인이 되는 것인데 계모서모로 대비될 수 있는 편인이 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신금은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금도 맑고 깨끗한 신금으로 생주해 주는 것이 월등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왕에도 무기토가 많아지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고 원국에 무토, 기토 등이 있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들 때는 반드시 양목인 간목을 가지고서 토를 제거해 주어야지만 토가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키거나 매몰은 완전히 땅이 흙이 땅을 갖다 물을 갖다가 완전히 매몰시켜서 없애버리는 것을 매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탁수, 매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흙이 들어가게 되면 흙탕물이 되죠. 흙탕물. 이거는 먹지도 못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탁수가 되거나 왕토에서 매몰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개수일간에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계절로는 가을이라고 합니다. 가을 중에서도 모추 내지는 개추라고도 하고요. 만추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요. 다 어떤 뜻? 늦가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은 어떻게 지금도 어저께 그저께 비가 좀 오면서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지금 20도 살짝 넘으면서 요번 주 주말 정도 요번 이제 화요일이죠. 요번 주말 일요일 다음 주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20도 밑으로도 이렇게 떨어지는 기후가 나타나게 돼요. 매우 춥고 이제는 뭐 쌀쌀하다 보나 얼음이 얼 정도는 아니지만 춥고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술월의 계절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유술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신유술 서방이라고 해서 서쪽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서방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신유술 서방은 금이 주관을 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금이 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유월이 금이 왕한 계절이고요. 술월은 뭐가 왕한 계절? 토왕절.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술충미월이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잠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월령 자체가 축토라고 이렇게 봤을 때 축토가 월지에 있을 때는 이건 토지만 토로 보지 않고 수로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축토는 그냥 토입니다. 토. 근데 왜 이걸 갖다가 수로 자꾸 보려고 하냐면 뭐냐면 해자축 방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토 때문에 이거는 오늘 강의하고는 조금 내용 맞지 않습니다. 이 방합 때문에 저 축토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저기 수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축토만 놓고 봤으니까 당연히 토예요. 토. 근데 예를 들어서 축월의 자수를 다시 본다거나 아니면 뭐 해수를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축토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죠? 사수동류가 돼요. 사수동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축토라기보다는 이거는 이제 수로 화한다라고 보지만, 원령의 토가 있을 때는 아무리 방압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이 100% 없어지진 않아요. 아무리 축월의 해자 쪽 방압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토의 기운 20-30%는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원령이다. 어떤 데서 예를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토가 월지 있을 때는 수로 본다, 이거는 다 본소리, 헛소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론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방압 때문에, 말씀드렸던 방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형성이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수로 하는 것으로 보지만은 축토 자체는 뭐다? 토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요. 만약에 그렇게 보았을 때는 진의 진은 뭐예요? 이건 토가 아니고 목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사후 미의 미토는 뭐예요? 이거는 토가 아니라 화로 봐야 되는 것이고, 신유 술의 이 술토는 토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축토 자체를 수로 보는 오류를 범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처럼 축토를 수로 본다라고 하면 이 술토도 뭐예요?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술충의 사계월이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 해서 이거는 다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임수가 술월에 태어나거나 개수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보다는 토가 왕한, 관성이 왕한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죠. 그리고 왕수,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임수 같은 경우 술월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어차피 뭐 신유술 해자축, 어차피 큰 틀에서는 금수가 왕한 기운 중에 토가 끼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수수로는 그래서 지지의 뿌리만 있으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가 아니고 음수예요. 음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죠. 순간 개수라고 하는 작은 물이기 때문에, 왕토가 있으면 임수는 그래도 큰 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토에 의해서 파극되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토가 왕이지만 금방 매몰되거나 탁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외력, 큰 힘이 주어질 때 남자는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게를 버틸 수 있지만 여자는 그게 힘들죠. 그래서 똑같은 역도 선수라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남자가 들 수 있는 무게가 더 많은 것을, 무거운 걸 들 수 있는 것이 여자가 남자만큼 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술월이라고 하는 토가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임수는 그만큼 버틸 힘이 있지만, 개수는 술월에 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가 쉽게 매몰되거나 쉽게 탁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이 바로 개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월의 개수는 그래서 가장 먼저 인성이라고 하는 신금이 좀 있어서 개수를 갖다가 생수해 주어야지만 토가 수를 극하지 않고 토생금 금생수 해서 개수가 보존이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또 원령 자체 토가 많은데 다시 토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간목의 토를 제거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하여 간목을 생조해 줄 수 있는 수가 별도로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만 이 술월에는 간목이 왕한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하기 때문에 간목 하나 가지고는 술토의 왕토를 제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개수를 제외한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서 간목을 생조해 주고,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물기가 있는 땅이 아니라 건토라고 했죠. 건토의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수가 있다라고 하면
저기 술토를 갖다가 또 윤토해서 간목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술월의 개수는 일간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인성인 신금을 가지고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고요. 간목으로서 무토, 토가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것을 간목으로서 적절하게 통제시켜 주는데, 간목이 약하니까 개수라든가, 다시 이거는 이제 이 일간 뺀 개수를 말하니까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이렇게 비견이라든가 겁재가 다시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면 된다. 근데 여기 뭐 임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간목이 천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천간에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해수라든가 지지로 자수 정도 있어주면은 문제될 바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개수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는 격국이라고 하는 것 꼭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격과 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전체 사주 국세의 어떤 향배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일단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가 될 것이고요. 술토는 토 중에서도 저거는 양토, 이렇게 될 거죠. 그래서 일간은 음이 되는 것이고, 월지의 토는 양이 되죠. 음대 양이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술을 극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수 입장에서 토는 관성이 되는데 음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저는 정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정관 되게 좋아하지만은 개수는 특징적으로 관성이, 정관이든 평관이든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히려 정관인 무토, 술토는 개수를 갖다가 거의 뭘 할 수 있다? 수 자체를 매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관을 더욱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 격이 되는 것이고, 월간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 중에 있는 지장간부터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원한적인 정관격이 되는데, 일단은 월령의 토가 왕하고 일간은 약한 사주죠. 신약한데 관성이 왕한 사주, 신약 왕한 사주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연지에도 축토라고 하는 토가 있죠. 이걸 갖다가 관살혼잡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관살혼잡, 이건 관살혼잡이 아니고요. 살중신경으로 그냥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살중신경 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성이 너무 많아서, 칠살이 많아서, 관살이 많아서 일간 약해서 그거를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정관이다 평관이다 나눌 구별의 실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거의 관살혼잡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살중신경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고요. 개수일간이 뿌리 둘 곳이 없죠. 물론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이 있긴 하지만은 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수일간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는 없겠고요. 연간에는 이렇게 편인인 신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뿌리를 튼튼 술에 뿌리를 둔 무토 투출하게 되면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매몰이 되는 것이고요. 신구는 매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세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또한 토가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지에는 사화가 있죠. 계사일주. 계사일주는 이제 농마동향이라고 해서 뭐 사주 국세가 좋으면 정관정제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귀격의 조짐이 있다, 귀격의 조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일지에 정제가 있다 하더라도 화는 물론 조후의 개념에서는 좋을 수는 있을 거예요. 수월이 때가 좀 많이 차갑고 건조하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수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화는 뭐에 다시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 저 재성은 조후해서 좋은 어떤 이득보다는 저 토를 생해서 또 토가 왕해지고 또 사주가 건조해지는 차원에서 좋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100%로 놓고 봤을 때 조후에 이로움이 10% 된다고 하면, 저 무토가 저 사에 생조를 받고 무토가 사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90% 이상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매우 약한 것이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생시에서만큼은 일단 개수가 살아야 되니까, 개수가 살 수 있는 인성이라든가 뭐가 필요하다? 비견, 겁재가 있어서 개수를 도와주어야지만 개수가 고갈되지 않고 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조후보다는 일간이 약했을 때는 여러분들 사주볼 때 제일 중요한 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혔을 때는 뭘 중시해야 되냐면 왕쇠를 먼저 중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왕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왕쇠를 따라서 용신을 추용했는데 더불어 한열까지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은, 만약에 왕세하고 한열하고 했는데 왕세를 봤는데 한열은 채워지지를 못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대운에서 채워지기를 바라는 게 좋지, 한열 차고냐 뜨거우냐가 중시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화를 잡는다 하면 이 사주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정사시였다라고 하면, 자, 요거 보기 전에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요 사주 있죠. 요 사주가 뭐냐면 어저께 사주예요. 어저께. 오늘이 개사일이고 어저께 임진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설명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술월에 무토 투출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정관격이 아니라 편관격이 된다라고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술충에 축도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도 살중신경한 그런 사주가 되는데, 이 신금이 있다 손치더라도 마찬가지로 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신금을 뭘 한다? 매금하기 때문에 저 신금이 임수를 갖다가 생조해 주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쇠가 걸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술월에 화가 한 점도 없는 상태에서 사주 자체가 차갑고 건조하다. 그래서 화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라고 하는 것과 뭐가 충돌할 때, 한열이 충돌할 때는 뭘 중시한다? 왕세를 먼저 중시해라. 그래서 임수일간에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임수일간이 자신 어떻게 돼? 경자시가 될 것이고, 경자시는 요 자수가 자진합수하고 경금투출해서 임수가 살아난다라고 해서 경자시는 제가 나쁘게 보지 않았고요. 신축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지로 토가 많아지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땐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자신축 이민시 마찬가지로 천간에 임수 비견이 임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지지의 임목을 가지고 무토를 갖다 소토할 힘이 없고, 또 임수일간이 약한데 목이 많아지게 되면 일간이 더 약해진다라고 볼 수 있죠. 신묘시도 마찬가지로 신묘시가 아니죠. 이민 개묘시가 되겠네요. 개묘시 마찬가지로 지지로 묘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일간의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 이민개묘, 그 다음에 갑진시가 됐죠. 갑진시. 그래서 갑진시 같은 경우도 또 지지로 진토의 간목이 투출되죠. 그러면 간목 가지고 이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줘야 되는데, 간목 자체도 뿌리가 매우 약해서 토다목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을사시 같은 경우 요거는 조후가 될 수 있어요. 사화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임수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죠. 진수충돼서 이 진중에 있는 개수 깨졌고요. 축중에 있는 개수 신금 아무리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무토에 매금되면 저 신금 생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을사시가 되겠고, 갑오시가 되면 역시나 오화를 보면은 조후라고 하는 개념 볼 수 있겠고, 간목이 무토를 소토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역시나 술월에 수기가 부족한 간목은 토를 제할 수 있다 없다가 정답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을미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또한 미토를 보죠. 이거는 을미시가 되면 지지로 진술충 토를 모두 갖춰서 사고격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사고를 갖추고 일간이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좋지 못한 생시가 되겠고요. 그나마 좀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건 버틸 여력이 있고요. 기후시는 별로 제가 좋지 못할 것 같고, 무술시 같은 경우도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손자를 보셨다고, 손자면 여자가 아니고 남자죠. 대운이 이렇게 역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몇 시에 났냐고. 그래서 얼추 3시 넘어서 났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3시 넘어서. 그래서 3시, 오후 15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생시가 어떤 것이 되죠? 무신시가 되는 거예요. 무신시. 그래서 이 사주가 무신시가 되면은 그래도 일간 자체가 시지에 있는 신금에 뿌리를 내려서 요거는 좀 나쁘지 않겠구나. 그리고 화운을 가더라도 그래도 여기 의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분이 안 지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죠. 30분이 안 지났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을미시가 이렇게 된 거죠, 을미시. 이렇게 되면 대략 난감이죠. 임술가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렇게 되면은 대운에서 정유, 무신, 대운 빼고는 이 사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매우 어렵게 되겠죠.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어쩌나 좀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제가 또 오늘 어저께 났는데 그러니까 어저께 입장에서 당일날 선자가 나왔는데 사주가 어떻다 얘기하면은 제가 짱돌을 맞을 것 같아 가지고 아유 성격 좋고 장군감이다라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얘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왕세와 한열이 충돌할 때는 뭘 중시한다? 왕세가 더 중요하다. 반드시 이렇게 됐을 때는 어저께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반드시 금수를 봐가지고 경자시라든가 저 뒤에 이제 신해시 같은 경우 임수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틸 여력이 있지만 여타의 생시 같은 경우 다 써놨죠. 여기 신축,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아니죠. 을사, 갑오, 을미 이 생시 같은 경우에는 대략 안 좋고요. 무술시도 안 좋겠죠. 당연히. 무신기유 경술시네. 경술시도 제가 봤을 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생시는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뭐보다 경자시 아니면 신해시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주를 볼 때 왕세와 한열이 서로 상충돼서 용신을 취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열보다는 왕세에 치중을 하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조후 개념은 대운에서 받쳐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필요하다. 뭐가 있습니까? 임자시가 있을 수 있겠고요. 경신, 신유시, 계시가 있을 수 있죠. 이거 말고 다른 생시는 된다 안 된다, 매우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이 계시도 안 좋습니다. 계시도 삭제, 이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시가 되면 뭐가 되죠? 계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사회상충이 되죠. 이거 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못한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 제일 좋은 거는 임자시보다는 이건 경신시예요. 선생님 신금으로 생활 주는 게 좋다면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단 유금 같은 경우 이게 개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지지를 해자수가 있어서 뿌리를 뒀을 때는 유금이나 신금, 천간으로 신금이 있어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개수 자체가 뿌리가 없을 때는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신시라야지만 좋다. 그리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도 목화운으로 갔을 때 이 경신시에 생을 받아서 좋을 것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바로 수운이기 때문에 일간이 좀 많이 왕해지고 조후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조후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대운에서 채워주면 그거는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사주를 볼 때, 용시를 취용할 때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부딪힐 때는 뭘 우선한다? 왕세를 먼저 중시해서 봐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